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실시된 지방 공기업의 행정학 필기 시험에 관하여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하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들은 뭐 거의 만점까지도 어렵지 않게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공기업 특성에 맞춘 그런 뭐 문제들이 보였기 때문에 주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행정사 시험으로 그 제작한 영상에서 강조했던 옴부즈만이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정답 오답 그 포인트에서는 요게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무효나 취소할 수 없다 나왔고, 강조했던 부분들 그 전체 선지에 다 고루고루 나왔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옴부즈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옴부즈만은 공시든 뭐 공기업 전공이든 공통적으로 아주 A급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제가 강조드린 거 일반적인 옴부즈만과 우리나라의 그 국민권익위 차이점, 그 다음에 공통점, 요거를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품위제도가 나오는데, 이 품위제도는 뭐 거의 100% 공기업용입니다. 공시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D급 주제 이렇게 취급되는데, 공기업, 특히 좀 지방 공기업, 약간 옛날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우에 이 품위제도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고, 이번에 두 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품위제도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무 회사원들의 그 보고 올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결제, 공문 쓰는 거. 그래서 어떤 실무 담당자가 공문을 써서 위로 기한을 올리면 뭐 중간 관리자, 최종 결재권자가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올라간다. 그러면 좀 상향적이겠죠. 상향적이라는 것은 하위직 실무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적인 참여 기회의 어떤 장이 되고, 이런 상하 간의 의사 전달 통로로서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중간에 요것들 검토하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요 내용을 대해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력 확보에도 용이하고, 또 상위직의 통제라든지 이런 실무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용이합니다. 이런 장점들 잘 기억해 놓고, 중요한 게 단점입니다. 단점. 일단 보고서를 쓰고 올리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검토, 결제, 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는, 즉 신속한 결정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내부 결제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결제 라인 안에서 해당 실무의 담당자와 고 결제권자들끼리의 어떤 협조라든지 파악은 되지만 그 외적으로는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거주의라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 하위직이 나는 공문 써서 올렸고 결제는 저 사람들이 했다.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책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를까 불명확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정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정도, 한 3-4가지 정도만 그렇구나 정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특히 공기업 전공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은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얼마 전에 데일리 OX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전통적 예상 원칙입니다. 제가 이 예외 사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칭형 문제로 나온다고 했는데 전면 출제되었습니다. 자, 특히나 완전 우리나라 거리에는 완전히 순수하게 현기차들밖에 없네. 순수 현기차 끝. 통일이 되면 목수들이 막 건물 짓고 해야 되니까 요거 지금 오타인데, 자, 통일이 되면 목수 특기, 통일은 목수 특기, 단일은 단추
특기. 요 비슷한 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일성은 특정 연계하지 말라. 단일성은 회계 장부 단일시켜라. 그런 의미고, 통일은 목수특기, 단일 단추특기. 한정성은 질적, 양적, 시간적에 따라서 각각의 예외사항들 챙겨가시고, 사전 의결, 사전에 미리 국회 의결 받아야 된다. 사전 의결. 자, 사전에 아주 예비를 잘 준비해라. 사전에 예비를 잘 준비해라. 사전, 예준 이렇게 네 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공개성, 명확성, 정확성 이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정도. 자, 그다음에 공개, 국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신임, 새로운 애들은 그에 대한 내용 잘 모르잖아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정도 느낌. 명확성, 총액으로 다 하니까 세세한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다. 이거는 가볍게. 위에 완전 통일, 단일, 한정 사전까지는 조금 신경 써서 두 문자 활용해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행정학 이론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왔는데, 먼저 행태론, 아주 중요한 A급 주제죠. S급 주제입니다. S급. 원포인트 특강에서 다뤘는데,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이 문구 전면적으로 이 발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강조한 게 행태론이다. 왜 헷갈린다 그랬죠? 일단 행태론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했다라는 측면,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 사실이 집중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는 뭔가 괴리가 있어 보이고, 개체주의인데 집단이네, 괴리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했다. 논리 실증주의 차원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이용했다는 거지, 행태론이 보는 행정의 본질은 집단적 행동, 집단적 의사결정, 거기에서 나오는 행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공공선택론 거의 역시 S급이죠. 빈출 주제고,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화, 티브 가설, 뷰캐넌의 적정 참여자 모형 등등, 오스트롬의 민주행동 패러다임도 있고, 이런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는 가볍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세 번째, 이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NPM, NPS, 거버넌스가 나오는데, 항상 NPM과의 비교입니다. 신공공관리와 신공공서비스의 비교, 그 다음에 또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의 비교,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주요 포인트. 예를 들어서 NPM은 이 방향잡기다, NPS는 봉사다, NPM이 고객이면 NPS는 좀 시민의 시티즌십, 이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근히 자주 나오는 게 이 고전과 신고전, 현대, 요 행정의 차이입니다. 조직론적인 관점이긴 한데, 요 부분들은 책을 찾아서 각 포인트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고전과 신고전은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붙여놨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봤을 때는 현대와 고전 이렇게 이원화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전이라고 알고 있던 내용이 어떤 문제에서는 큰 의미에서의 고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항상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 볼만한 게 지식정보와 사회와 전자정부, 특히 요즘에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정부 1.0부터 3.0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자료, 데이터, 정보, 지식,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되고, 행정 통제 부분, 외부 통제, 내부 통제, 공식, 비공식, 이런 부분들 분류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 제도의 개혁과 변천은 어떤 시험이든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품목별, 성과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예산 있죠. 연기중 예산, 이런 것들의 흐름, 각각의 의미, 포인트, 비교, 차이,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 연기중 같은 경우에는 일몰법과 비교가 자주 됩니다.
요 측면에서 포인트 하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과 계획 예산은 이제 둘 다 합리주의적인 예산 제도인데, 이 연기준은 점증주의적인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자, 연기준 예산 제도는 합리주의적 예산 제도이다. 이지만 그 안에 내용에서는 좀 상향적인 모습을 비롯한 점증주의적 요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지방행정. 지방행정에는 실제 우리나라 지방 행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 주민감사, 주민투표 등등등 이런 부분들, 이제 특별한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책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방공기업은 지방행정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좀 비중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지방행정은 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 전날에,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 지방행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공기업 전공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응시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